에스파의 메인 보컬 닝닝기 화려한 가창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는 동시에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과정은 K-팝 산업의 복잡한 단면을 보여준다. 중국 출신 아이돌로서 한국에서 활동하며 일본 시장까지 진출한 그녀는 단 하나의 램프 사진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게시물만으로도 한국과 중국, 일본 전역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국제적인 해시태그 운동과 청원, 그리고 팬덤 내부의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지며 에파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였다. 닝닝은 에파의 메인 보컬로서 그룹의 음악적 기둥 역할을 해왔다. 블랙맘바, 넥스트 레벨, 세비지 드라마, 슈퍼노바, 아마겟돈, 리치맨 등 히트곡들에서 그녀의 고음 처리와 애드립은 탁월한 실력으로 평가받았다. 보컬 코치들과 팬들은 그녀의 안정적인 라이브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어려운 무대에서도 그룹의 보험 역할을 한다고 칭찬했다. 샤프한 비주얼과 차가운 이미지는 그녀만의 매력이었지만 동시에 냉정하고 무심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콘서트와 시상식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벨팅과 고음을 담은 직캠 영상들은 바이럴되며 라이브 실력을 CD를 삼킨다는 찬사를 받았다. 일부에서는 만약 그녀가 한국인이었다면 비주얼과 보컬 모두 최고로 평가받았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러나 재능 있는 아이돌이라는 평가와 달리 그녀는 음악 외적인 논란에 지속적으로 휘말리게 되었다. 2025년 7월 발매된 6번째 미니 앨범 리치맨은 107만 장이 넘는 사전 판매량을 기록하며 한국과 중국, 일본 디지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진 SOYNK-ASIS 라인 투어는 후쿠오카, 도쿄, 아이치, 방콕, 오사카 등 아레나급 공연장을 돌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 시기 닝닝은 그룹의 새로운 걸크러쉬 콘셉트에서 성숙한 스타일링으로 많은 클로즈업을 받으며 일부 훅 파트에서 센터 같은 존재감을 발휘했다. 국제 팬들은 콘서트에서 그녀의 직캠을 에파의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얼굴로 공유했지만 일부 시장에서는 여전히 편견이 존재했다. K-팝의 산업은 현재 정치적 논란, 국정 문제, 괴롭힘, 보이콧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네티즌들은 다른 나라를 편애하거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에파는 최근 굿모닝 아메리카 무대에서 리치맨 퍼포먼스가 카리스마 부족, 립싱크 전체적으로 혼란스럽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룹은 한때 SM의 4세대 에이스로 여겨지며 강력한 콘셉트 라이브 실력, 연속 밀리언셀러 성적으로 주목받았다. 닝닝은 보기 드문 메인 보컬로 칭찬받았지만 점차 그룹의 새로운 논란을 촉발하는 인물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다. 에파가 한 단계 더 올라갈 때마다 닝닝과 관련된 드라마가 따라붙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첫 번째 주요 사건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발생했다. 닝닝은 버블과 웨이보를 통해 대박, 우리가 오늘 밤 첫 금메달을 땄어요. 정말 기쁩니다. 라는 메시지를 올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을 축하했다. 당시 한국 여론은 한국 선수가 불공정한 상황에서 탈락한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를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도 한국의 무감각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극단적인 댓글들은 그녀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더 이상 중국 아이돌을 한국 그룹에 넣지 말라며 심지어 에페에서 닝닝을 쫓아내라는 청원을 만들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해당 메시지는 삭제되었지만 스크린샷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나갔고 닝닝의 이름이 붙은 첫 정치적 스포츠 스캔들이 되었다. 2023년에는 개인 웨이보 계정 개설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닝닝은 웨이보에 자기소개를 하고 중국 팬들에게 인사하는 영상을 올렸다. 일부 한국 팬들은 그녀가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다. 과거 빅토리아나 청샤오처럼 한국에서 성공한 후 중국에 집중했던 아이돌들의 시나리오가 반복될까봐 걱정한 것이다. 다른 팬들은 웨이보 개설은 고향 팬들과 소통하기 위한 정상적인 채널이며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과민 반응이라고 반박했다. 2024년에는 중국에서 팬콜 논란이 불거졌다. 한 중국 팬이 12번의 팬콜에 참여하며
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썼지만 닝닝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폭로했다. 게시물에는 영수증과 12번의 통화 화면 캡처가 첨부되어 13만 5천 개 이상의 좋아요와 3천 개의 댓글을 받으며 닝닝이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면서 진위 여부의 의문이 제기되었고 바쁜 일정 속에서 모든 팬의 세부사항을 기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25년에는 카리나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비판받던 중 2023년에 오래된 영상이 재조명되었다. MA 2023에서 아이브의 리즈와 레이가 상을 받으며 감동에 겨워하는 모습이 있었고 가요대전에서 닝닝과 지젤이 얼굴을 가리고 웃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일부는 이를 아이브가 우는 모습을 따라하거나 조롱한 것으로 해석했다. 기사와 스레드에는 끔찍하게 무례하다. 감동적인 순간의 동료에게 무감각한 행동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팬들은 그 장면이 이적이 걱정하지 말아요를 부르던 순간으로 많은 관객이 눈물을 흘리게 만든 노래였으며 얼굴을 가린 행동은 감동 때문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레이가 소감을 말할 때의 미소는 응원의 의미일 수 있으며 조롱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에파, 특히 닝닝이 현미경 아래 놓여 있으며 작은 움직임 하나도 나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2025년 10월 버섯구름 모양 램프 사건이었다. 닝닝은 버블과 웨이보에 나 이 귀여운 램프 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캡션과 함께 버섯구름처럼 보이는 램프 사진을 올렸다. 이틀 만에 해당 게시물과 스크린샷은 X에서 3천만 조회수를 넘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보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닝닝과 히로시마 둔감한 아이돌이라는 해시태그가 몇 시간 동안 트렌딩되며 많은 댓글이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과 중국의 팬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그것이 정치적 의미 없는 장식품일 뿐이며 일본이 너무 민감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국제 아이돌은 특히 일본인 멤버가 있는 그룹이라면 전쟁과 관련된 상징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램프 논란 이후 2025년 11월에는 에파를 NHK 홍백가 합전에서 제외하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올림픽과 램프 논란을 이유로 체인지 플랫폼에 올라온 청원은 3만 1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에 관한 트윗은 10,000건 이상 리트윗되고 1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며 일본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반대파는 핵폭탄을 가볍게 여기는 멤버가 있는 그룹을 국영방송에 출연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옹호파는 K-팝을 정치적 전장으로 만드는 것은 지나치며 에파는 단지 중일 긴장의 희생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2025년 9월 굿모닝 아메리카에서의 리치맨 무대가 어색하고 라이브 부족 립싱크가 너무 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은 후 닝닝은 소셜미디어에 내가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면 다들 화나실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예 아니요 투표를 올렸고 이어서 왜요? 라고 다시 물었다. 일부 네티즌은 이를 피곤함의 신호이자 소셜미디어 압박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다른 이들은 그녀가 안티들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보고 문제 많은 아이돌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굳혔다고 보았다. 이는 닝닝이 자신이 논란의 중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대중의 눈에는 충분히 안전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반응은 국가마다 달랐다. 한국에서는 2022년 올림픽 당시 네이버 판덕후 등 포털 사이트에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댓글이 닝닝을 그룹에서 쫓아내라 중국 아이돌 반대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립싱크와 굿모닝 아메리카 드라마 때는 리치맨 무대 영상이 널리 공유되며 그룹 전체의 무대 존재감과 라이브 능력을 조롱하는 댓글이 달렸고 에파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다. 램프 논란에서는 한국 커뮤니티가 양분되어 일본이 너무 민감하다는 쪽과 아이돌이 민감한 상징을 피하기 위해 역사를 더 배워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었다. 일본에서는 버섯구름 램프와 홍백청원 사건이
이틀 만에 관련 게시물 조회수 3천만 건을 기록했다. 3만 1천 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청원과 1만 건 이상의 리트윗 1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트윗은 확산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은 핵폭탄 이미지를 귀엽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일부는 아이돌과 정치를 분리해야 하며 국가 음악쇼를 예술가를 처벌하는 장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중국에서는 2022년 올림픽 당시 일부 네티즌이 닝닝을 민족적 자긍심을 표현할 용기가 있는 아이돌로 보고 한국의 민감한 반응을 비꼬았다. 12번의 팬콜 고발은 중국 온라인에서 13만 5천 개 이상의 좋아요와 수천 개의 댓글을 받으며 많은 사람이 팬편에 섰지만 12번의 통화 후 얼굴을 기억하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팬덤과 국제 대중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한쪽은 에파가 컴백할 때마다 닝닝이 논란에 기름을 붓는다고 비꼬았다. 다른 쪽은 닝닝이 중국 아이돌에 대한 편견의 희생자이며 모든 행동이 정치화된다고 반박했다. 틱톡과 유튜브에서 닝닝 논란 설명 영상들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녀를 에파 드라마의 중심인물로 굳혔다. 이 사례는 콘텐츠 관점에서 높은 극적 요소를 담고 있다. 팬콜에 집을 살 돈을 쓴 이야기, 올림픽과 히로시마 같은 정치적 역사적 요소, 민감한 상징 보이콧 청원 등 충격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팬과 아이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역사, 글로벌 K-팝 시장 간의 충돌이라는 깊은 의미층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재능 있는 보컬에서 드라마의 도화선으로 전환되는 명확한 서사를 만들어내며 K-팝을 사랑하는 관객에게 매우 매력적인 아크를 제공한다. 닝닝의 경력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기회의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많은 기사와 분석 영상에서 언급되며 그룹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인물로 떠올랐다. 중국 시장에서는 비판 속에서도 한국 그룹에서 버티는 중국 아이돌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위험 요소로는 논란 많은 아이돌이라는 낙인이 찍혀 한국과 일본에서 대중성이 높은 광고나 쇼를 받기 어려워졌다. 앞으로 모든 행동이 두세 겹으로 감시당하며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에스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복잡하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드라마가 그룹을 계속해서 스캔들 자석으로 만들었다. 카리나의 정치 논란, 닝닝의 중일, 역사 논란에 더해 무대 능력 논란까지 겹쳤다. 홍백 같은 대형 쇼에서 제외될 위험은 일본 시장 확장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드라마가 촘촘하게 쌓였음에도 앨범은 여전히 100만 장을 팔고 투어는 1만 석 이상의 공연장을 가득 채우며 팬덤의 파워와 음악적 매력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드라마는 또한 에파라는 이름을 항상 타임라인에 올려놓아 화제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그 대가는 이미지가 심하게 양극화되는 것이었다. 닝닝의 사례는 더 넓은 질문을 제기한다. 아이돌은 정치적 선언으로 해석되지 않고 민족적 자긍심을 표현하거나 좋아하는 장식품을 즐길 권리가 있는가? 현재 K-팝 시스템은 아이돌이 단순히 예술가가 아닌 실수 없는 외교관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닝닝은 드라마의 도화선인가? 아니면 한국과 중국, 일본 세문화에 민감한 교차점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세부 사항이 새로운 댓글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일 뿐인가? 메인 보컬로서의 재능과 함께 에파는 밀리언셀러 연속 기록, 돔 투어 홍백 같은 연말 무대에 오르는 꿈을 이뤄왔다. 현재 닝닝의 이미지는 역설이다. 보컬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여론의 눈에는 논란을 일으키는 도화선이기도 하다. SM과 닝닝이 홍보 교훈을 얻어 더 섬세한 이미지를 재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에파가 컴백할 때마다 계속 폭풍의 눈이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 드라마의 폭풍이 그녀를 묻을 것인지 아니면 더 성숙한 버전으로 탈바꿈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는 GD 오직 시간과 그녀 자신의 선택만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투어 일정과 다가오는 대형 쇼로는
도쿄돔, 오사카돔이 있으며 홍백 출연 여부는 청원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은 닝닝이 시대의 희생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말로 에파의 드라마 도화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드라마의 새로운 전개가 있을 때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